이번에는 바로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이 나와 있습니다. 김 최고위원님 연결돼 있죠? 네, 여기 있습니다. 예, 민주당 등 야권이 탄핵안을 오후에 제출을 지금 한 상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탄핵안 추진 네, 일정도 함께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오늘 보고를 하게 되면은 그 후에 그 탄핵 보고를 하고 나서 정해져 있는 시간 내에 바로 투표를 하게 됩니다. 네, 저희가 전해 듣기로는 오늘 보고 그리고 빠르면 6일, 늦어도 7일에는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예상된다는 소식이 들렸는데 그 정도의 일정으로 생각을 해보면 될까요? 네, 아까 듣기로는 오늘 새벽 아마 이른 새벽에 보고가 된다고 들었기 때문에 대략 일정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오는 새벽에 보고가 되고 그렇게 되면 날짜가 5일 그리고 24시간에서 72시간 이내이기 때문에 6일 늦어도 7일 정도에는 국회 본회의에 표결에 붙여질 것이고 국민의힘에서 어느 정도 찬성하느냐에 따라서 통과 가능성이 높은지 아닌지가 판단이 될 텐데 일단 국민의힘에서도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계엄령 선포라는 입장은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탄핵 소추안 통과는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반드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것은 국민의힘이냐 민주당이냐 당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마치 만취한 상태에서 흉기를 쥐고 있는 것 같은 대통령이 계엄권이라는 권한을 다시 또 행사할 수 있도록 놔두는 것이 옳은가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비서실, 대통령 비서실도 사임이라는 것이 사실은 손을 놓는 것이고 내각도 사퇴의사라는 것이 사실상 손을 놓는 것이고 여당도 탈당 요구라는 것이 사실상 손을 놓는 것이어서 궁지에 빠진 대통령이 원래부터 이미 정상적인 판단을 상실한 상태에서 더 궁지에 빠지고 더 비정상적인 심리 상태에서 어떤 일을 할지는 전혀 저희들이 예측이 어렵고 원래 계엄을 했던 동기, 즉 김건희 감옥에 가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동기, 어떻게든 이 상황을 덮겠다라는 동기와 그리고 야당과 국회 그리고 국내의 비판 세력 전체를 반국가 세력으로 보는 이러한 그야말로 거의 공상적인 어떤 창란적인 정신 상태 이런 것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훨씬 더 극악한 형태로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막는 유일한 길이 대통령으로부터 계엄권을 뺏는 것,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국민이 또다시 이러한 불안에 계속 떨게 하고 또 대한민국의 리스크를 그대로 유지시킬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를 안정시키고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면은 여야를 떠나서 당연히 해야 할 이제는 책무의 단계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부터 사실상 국정이 마비된 상태로 보이고요.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 그 동기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지금 김민석 최고위원은 김건희 여사 지키기를 비롯해서 야당 입막음 등의 여러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무모한 계엄령 선포를 했다고 판단하시는데 충암 라인에 건의가 있었다라는 게 언론에서 여러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충암파는 일종의 도구죠. 행동대이고 근본은 김건희 절대로 감옥에 가지 않겠다는 그리고 권력을 재창출하고 싶다라는 그런 비정상적인 광적인 권력 욕입니다. 어찌 보면은 최근에 명태균 사건으로부터 나오는 수사의 진전에서 뭔가 중요한 진전이 실제로 있지 않았는가 하는 그러한 의심도 갖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 뭔가 이 전체의 헌정 질서와 또는 법의 진행 과정을 스톱시켜야 하는 그러한 급박한 상황이 더욱더 심화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충암파는 그런 상황에서 이미 사용될 것으로 예정되었고 예상되었던 도구들입니다. 행안부 장관, 국방부 장관, 그리고 방첩사령관 등등을 저희들이 이미 지적했었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경호처장 시절에 이미 저희가
사실상 계엄 준비를 획책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불법 준비 모임을 한 것으로 저희가 이미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예. 자, 지난 8월에 가장 먼저 계엄령 가능성을 제기하셨고요. 그런 우려를 저희 오대영 라이브에 출연해서 저와 인터뷰할 때도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 뒤에 여러 정황들이 추가로 확인이 되거나 파악된 것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제의 계엄 발표 이전에 뭐 계속 확정 계속 그것은 뭐 추가적으로 계속된 것이죠.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실제 1차 시도가 이 이전에 11월 5일에서 15일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전 시기에 원래 예정됐던 1차 시도가 있었을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것이 이른바 한기호 문자로 그 계획이 사실은 우크라이나의 불길을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1차 시도를 했던 것이 원래 시도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보는데, 그때 이른바 한기호 문자로 그것이 이른바 노출이 되고 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되면서 아마 이 정권으로서는 예상지 못했던 그런 국면이 온 것 때문에 다소 상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고요. 그런 속에서 계엄은 기본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고 착착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아마 어제의 택일은 좀 충동적이 아니었는가. 그리고 그 택일이 충동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행할 사실상의 책임 라인에 있었던 김용현 장관이 원래 가지고 있는 무능함과 부실함이 이번 준비와 실행 과정에서도 나타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1차 시도의 무산이기 때문에 또 그러한 시도는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김용현, 이상민 장관 등 이른바 충암 라인이 내란죄 혐의로 함께 이제 고발이 되는 상황인데, 그 외에 어제 국무회의를 거쳤다면 계엄령 선포에 동의한 국무위원들의 탄핵도 함께 추후에 추진할 계획도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이제 차근차근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적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역사적인 규명과 책임을 묻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것, 국가와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거의 이 광포하게 날뛰는 야수의 발톱을 뽑는 것, 이 재발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제일 우선은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면서 제일 지금 문제가 된 계엄 건의권 선상에 있는 것이 행안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기 때문에 그 둘에 대한 고발을 진행하고, 그리고 어제 사실은 동원된 부대들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지금 물어야 합니다. 어제 동원된 부대들은 지금 국회 국방위에서의 비상소집을 통해서라든가, 그리고 검찰총장에게 저희들이 그 내란죄 이미 과다함으로 확인된 것이기 때문에 그 수사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고요. 저는 이 자리에서도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미 이 내란 행위가 위헌 위법이라는 것이 명료해졌기 때문에 이번에 동원됐던 부대의 그 사령관과 관련되어 있는 우리 예하 부대 내 간부들이라든가 장병들은 그 해당 당사자들은 다 범죄자들이고 지금 피의자들입니다. 수사받아야 되고 체포받아야 되고 압수수색 받아야 될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절대 부당한 명령에 응하거나 하지 마시고 저는 격리시키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통령의 탄핵은 이미 이제 추진이 되고요. 그와 별개로 하야, 그러니까 스스로 퇴진하는 것도 함께 요구하고 있으십니까? 그것은 이미 요구했고 하야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탄핵을 추진하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국민들 불안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제1야당의 역할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어떻게 이 국면을 헤쳐나가실 계획입니까? 대한민국이 강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더 강하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하늘이 도왔고 또 국민과 또 국회가 함께 힘을 모아서 1차 시도를 막아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막아내겠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쉽지는 않고 절대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대로 두면 무슨 짓을 벌일지 모르는 그런 흉기가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손에 쥐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개헌권을 뺏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안심하고 발을 뻗고 자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코리아 리스크는 계속될 것입니다. 나라를 생각한다면은 지금 저는 국회에 속하고 있는 모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은 일단 이 대통령을 직무 정지시키는 것에 힘을 모으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국민들께서 모든 지역구에 있는 모든 당의 국회의원들에게 안전하게 우리가 잠잘 수 있게 해달라. 저 대통령으로부터 개헌권이라는 흉기를 뺏어달라라고 압박해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앞으로의 일정도 만만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이었습니다.